안녕하세요, 지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월 모의고사 나형을 함께 풀이해 볼 텐데요. 단답형 문항인 25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들을 정리해 보면서 그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죠. 자, 25번 문항으로 출제가 된 문항,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도형 문제 객관식 쪽에서 하나 나왔었는데 이제 단답형 쪽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역시나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B 길이 6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6입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AC 길이 10. 자, 큰 삼각형에서 양변 길이를 줬네요. 자, 그 다음에 AC 위에 D라는 점을 잡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AB하고 AD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여기가 6이구나 라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다음 BD 길이가 루트 15입니다. 라고 해서 이 작은 삼각형 입장에서는 뭘 줬다?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줬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BC 길이 요 K라고 합시다. 요 K 값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 K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요 작은 삼각형도 보이고 큰 삼각형도 보이죠. 조건이 더 많은 쪽에서 시작하시면 되는데, 자, 물론 여기 4라는 것도 알긴 알지만, 자, 우리가 큰 삼각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큰 삼각형하고는 요 각에 대해서는 이 작은 삼각형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큰 삼각형에서 양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 가지고 우리가 K 값 구하는 거는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겠죠? 코사인 법칙. 그러려면 요 코사인 A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세 변의 길이 있는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 자, 여기 보이는 삼각형 ABD의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요.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A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분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분모는 2 곱하기 양변이 들어간다는 거. 자, 2 곱하기 양변 분의, 자, 양변 제곱의 합에서요. 자, 요 각에 마주보는 대변의 제곱을 뺀다. 15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단순 계산이니까 계산해 보시고요. 자, 해보면 얼마 나오냐? 24분의 19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첫 번째 풀이고요. 자, 그럼 요 값 이용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큰 삼각형 가야 돼. K가 있는 거. 큰 삼각형에서 양변하고 요 끼인가의 코사인 값 구했죠?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이제 요 K 값을 해결해 봅시다. 코사인 법칙에서 요 한 변의 제곱은, 자, 나머지 두 변의 제곱 합에다가,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 곱하기 끼인각의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코사인 A 값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주셔서 계산하시면 K제곱이 나오죠. 말 그대로 그냥 K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41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41이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도형 파트에서는요,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 몇 번 썼다? 2번 썼다.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 2번 쓰거나, 사인 법칙 1번, 코사인 법칙 1번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 2번 정도 공식 쓰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막 코사인 법칙 썼다, 사인 법칙 썼다, 코사인 법칙 썼다,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출제율이 좀 떨어져요. 올해가 첫 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 위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그럼 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항입니다. 보세요. 자,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자,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라는 건 뭐다? 그쵸. 좌변 그래프와 우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니까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뜻한다. 교점 개수가 몇 개도록? 2개 도록 하는 K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래프 그리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그대로 식을 남겨놓고 K값만 이항하면 되겠죠. 쌤은 K를 이항할 텐데 K 남겨놓고 요 세 항을 이항해서 푸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편한 데 푸세요. 쌤은 그냥 이렇게 풀게요. 자, 그럼 좌변에 해당되는 요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우변에 Y는 마이너스 K랑 가로선을 그어서 몇 개 만나게? 2개 만나게 할 겁니다. 2개 만나게. 자, 요거 그려보기 위해서 요 fx라고 잠깐 식을 세우고요. 자, 우리 3차 함수 개형 그리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0이 되는 극값 포인트를 좀 찾아내 봐야 되겠죠. 자, 미분해 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네요. 자, 얘가 0이 되는 거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여러분. 해보시면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 하나 하고요. 자, 3x 더하기 4라는 인수 이렇게 두 개의 인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3차 함수 개형 그려보면 이렇게 된 3차 함수가 될 텐데, 자, 여기가 지금 극대 어디? 마이너스 3분의 4.
얘가 0이 되는 거.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극대. 자, x가 2일 때 극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한정된 범위는 없으니까 이거 그냥 다 그린 거야, 좌변. 자, 근데 y는 마이너스 k라는 거 어디다 그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두 개 만나게 그리려면 여기죠. 자, 극대 쪽에 그으면 교점 두 개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이렇게 긋거나요. 아니면 극소 쪽에 긋거나. 이렇게 마이너스 k가 될 수 있는 거는 두 개의 값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극대값 구해보시면 되죠. 요 좌변식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 한번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27분의 120. 여기가 뭐냐? 자, 요 값이요. 여기 값이 y값이 27분의 126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176이네요. 자, 계산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176이고요. 자, 이 극소값 있죠? 요쪽의 극소값이 뭐냐라는 거 x에다 뭐 넣으면 돼요? 2 넣으면 돼요. 여기다 2 넣어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여기 얼마라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 둘 다 인정할 수는 없나 봐요. 지금 보시면 뭐죠? 양수 k 갖고 와서 했어요. 양수 k면 마 k는 음수죠. 그 음수인 거 찾는 거니까 여기네 여기. 그렇죠? 이렇게 음수인 거.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2인 상황. 이것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죠? 이쪽은 k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k가 얼마? 12 이렇게 됩니다. k값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12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방정식의 근의 개수 그러면 그래프의 교점 개수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들 우리가 워낙 많이 봤던 수투의 대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27번 확통 문제. 자, 이상확률 분포에서 나왔고요. 단순 계산 문제는 아니고 x와 y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자, 확률 분포표가 x거 y거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x거의 평균을 줬네. 자, x의 제곱의 평균을 줬네. 그래서 x의 평균, 변수의 확률 곱해 더하기 이렇게 일일이 다 곱해서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출제 의도가 아니고요. 자, x 가지고 지금 뭐하고 그랬다? y를 구하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무슨 관계를 보라는 거냐면 자, 1일 때 확률하고요. 11일 때 확률은 똑같죠. 여기도 보시면 변수가 지금 4개, 여기도 y 변수 4개인데 각각 확률이 동일하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변수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얘가 1일 때는 얘가 11이죠. 얘가 2일 때는 얘가 21이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여기다가 10배에서 1 더한 거예요. 여기 10배에서 1 더한 거. 나 1에 10배에서 1 더한 거. 아, 그래서 이 y라는 건 어떻게 만든 거냐면 y라는 건 x를 10배에서 그냥 1 더한 걸로 그대로 그냥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쓴 것 뿐이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찾으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EY나 VY 구하라는 건 1차식에 대한 우리가 평균이나 분산 구하는 성질이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걸 이용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 오케이. 자, 그러면 VX도 알아야 되죠? VX. X에 대해서 분산을 먼저 구하고자 할까요? 분산 공식 아시죠? 제평 마이너스 평제. 제곱의 평균에서요. 평균의 제곱 뺀다. 제평 빼기 평제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자, 제곱의 평균은 5죠. 5에서요. 평균의 제곱, 2의 제곱 4를 빼주시면 아, 분산은 1이구나.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y 거죠. y 거. 자, y에 대한 평균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 y가 10x 플러스 1이니까요. 자, 그래서 1차식 있을 때 우리가 평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리한다고 배웠죠? 네, 12x 더하기 1이 된다라는 요 기본 공식은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2x가 저기 2예요. 2. 그래서 2 곱하기 10, 그럼 20에다가 1 더한 21이구나. 됐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자, vy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y가 10x 플러스 1이잖아요. 자, 분산 구할 때는 요 뒤에는 상수한 건 없어지고 x 앞에 개수에 그렇지. 제곱배 이렇게 되는데 기억나시죠? 10의 제곱 100배가 됩니다. vx예요. vx 아까 1이죠? 1 곱하기 100이니까 100이구나. 이렇게 됐다. 됐네. 그래서 요값 더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21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오케이. 자, 일일이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x, y 사이의 관계식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통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잡히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이렇게 이산확률 분포표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이항 분포 쪽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x가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6의 배수가 나오는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 이렇게 하고 그 횟수 나올 때마다 상금을 얼마씩 줄게 라고 한다면 y가 상금, x가 뭐? 그치, 횟수. 그래서 횟수와
바로 상금 사이의 관계식을 딱 구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 오케이. 이것도 기출로 많이 있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볼까요? 자, fx가 주어지기를 2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a라는 미정계수가 있습니다. 상수항이 있네요. 자, 그 a의 최소값 구하는 건데 뭔가 봤더니 자, 이 f 2차를요 피접분호 함수로 하는데 t가 접분변수죠. 근데 왜 gx냐? 오, x가 접분구간에 들어가서 x 넣고 0 넣고 빼니까 x에 관한 식으로 나오니까 아, 접분구간에 x 있어서 나온 함수. 즉 우리가 파트를 보면 정접분으로 표현된 함수라는 파트의 대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접분구간에 x일 때 우리가 하는 건 뭐였죠? x에 뭘 넣어본다? 0 넣어보는 거. 아래 끝하고 똑같은 숫자 넣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G0이 0이라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윗끝 아래 끝 숫자 똑같으면 정접분 값이 0이니까. 또 하나는 자, 우리는 미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요 식이 어떻게 보이죠? 사실은 라지 f에 x 넣고 0 넣고 빼는 거니까 라지 fx 빼기 라지 f 0이라는 식이죠.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스몰 fx가 되고 상수항 사라져요. 그래서 요 피접분 함수 t 자리에 x 넣은 요 식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두 개를 해놓고 시작하는 문제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g 입장에서 도함수가 fx다. 즉, 이 2차 함수 있죠? 이 2차 함수 주어진 게 뭐라고요? 그래요. 바로 g의 도함수라고 준 거야. 그런데 얘가 얘기하기를 g라는 함수가 0 이상 1 이하인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이라고 했어요. 자, 증가합니다 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 뭐다? G'이라는 요거의 부호가 그렇지, 양수 0도 잠깐 돼도 되죠? 그래서 0 이상인 상황이면 된다. 아, 요걸 만족하면 되네요. G'이 이제 2차인데 요 2차 함수가 요 구간만 그렸을 때 양수, 즉 0 이상이 되면 줍니다. 됩니다 라는 뜻이죠. 요거 그래프 그려보자. 그렇죠? 그게 0 이상이 나오는지 요 그래프, 여기만 그려볼 거거든. 여기만. 자, 그러면 요거 2차 함수를 한번 어떻게 할까?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마이너스 묶으면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4 더하기 a 이렇게 돼요. 살짝 그려볼까? 살짝 그려보면 여기 x가 축이 마이너스 2거든요. 이렇게 되면 위로 블록인데 다 그리면 안 되지. 요 구간에 얘를 그려야지. 그치? 얘가. 자, 그럼 0서부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0은 저 오른쪽에 있네. 그치? 그래서 0서부터 어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함수를 정의시 보면 여기 빨간색. 노란색 아니고, 노란색 다 지워야 돼. 빨간색만 있어, 빨간색. 지워버려. 빨간색만 있는 거야. 근데 요게 뭐 해야 돼? 0보다 크거 같아야 되니까, 뭐야.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요렇게, 여기 다 아래에 있어야 돼. 물론 다도 상관없죠? 요렇게 다도 상관없어, 다도. x축이 이렇게 다 돼.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요 1에서의 값이 제일 작은 값이죠? 오케이. 그게 x축 위에 떠 있거나 x축과 만나거나. 아, 그래서 여기다가 뭐는 거? x에다 1 넣어봐야지. 1 넣으면 요 y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x에 1 넣어봐요. 여기다 넣어도 되지. a-5. 그래서 a-5라는 값이 요게 y 값. 그 x축 위에 있다는 건 양수이거나 아니면 x축과 닿았다는 건 0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a가 5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래서 실수의 최소값이니까 5가 바로 정답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정접분으로 표현된 함수 파트에 여러분들 웬만한 기본서들 보시면 이 문제는 다 수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본서에 필수 예제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28번이. 확실히 28번에 이걸 넣었다는 건 평가원이 저는 수능도 좀 가볍게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려운 거 말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아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문제로 출제하려는 의도가 있구나라는 거. 그게 어렵게 출제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다라고 감히 예측은 해보는데 항상 마지막 수능 가서는 뒤통수 친 적이 많습니다. 9월 평가원에서 엄청 어려웠는데 수능에서 좀 쉽게 나온다든가 9월 평가원이 쉬웠는데 갑자기 28번 막 어마어마한 거 넣거나 이런 적이 많으니까 너무 섣부른 예측보다는 그냥 꾸준히 하던 거 하면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한번 예측해보는 거죠. 맞는다는 보장은 없다. 자, 29번 볼까요? 자, 확통 문제. 자, 29번은 확통한테 배정될 가능성이 이제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29번은 뭐 점화식 같은 문제, 수열의 문제가 들어올 수는 있죠. 들어올 수는 있으나, 이번에 이제 21번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 뭐 바꿔봐야 어차피 점화식 그리고 확통 이렇게 고난도 문항 두 개가 누가 2일 되고 누가 2구 되냐의 문제지. 이렇게 그냥 자리 배치의 문제일 뿐 어쨌거나 나올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나온 29번 문제는 여러분들 중복조합을 우리가 공부할 때 봤던 그냥 사실 업무용수는 대표용 수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복조합에서 너무 뻔한 문제, 너무 많이도 풀어봤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야. 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중복조합 조금 더 깊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29번에 나올 수 있는 문항 중에 제일 넘버원은 중복조합이거든요. 이 문제처럼 중복조합. 작년에도 마찬가지, 작년에도 9월에 9월 평가원에 가형에서 이제 중복조합 문제가 딱 나와서 28번으로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제 나형 쪽에서 오히려 중복조합을 딱 내가지고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29번이 이 중복조합 나온 걸 또 이제 수능이 29번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넘버원이긴 하니까 중복조합 정리하시고 또 29번 맞추고 싶으면 뭐 정리해야 돼? 조건부 확률. 그 다음 타이틀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29번 나올 수 있는 게 조건부 확률이 그냥 어렵게 내야 되잖아요. 29번이면. 그럼 거기다 뭐 섞을 것이다? 조건이 좀 어렵게 해가지고 독립시행의 확률. 그 세부 케이스를 볼 때 독립시행 확률하고 섞어서 하겠죠. 단순한 독립시행이 아니라 좀 상황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문제거나. 아니면 좀 가능성이 이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독립종속 문제 아시죠? 다음 조건이 독립을 만족할 때의 상황을 보시오. 뭐 이런 문제들, 좀 고난도 문제들 29번 기출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요 문항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게 아니고 노가다로 그냥 완전히 새는 문항이 나올 수도 있으면 옛날 스타일로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해놓으셔야 될 것 같다. 자, 이게 나올 거야 라고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겠으나 중복조합은 29번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안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 이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그냥 객관식으로도 충분히 출제할 수 있으니 늘 깊게 정리해 보자고요. 자, 어떻게 하냐? 이게 중복조합인지 바로 아셔야 되겠죠. 왜? 흰공 4개하고 검공 6개를 세 상자에 남김없이 나눠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잖아. 같은 색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 상자에 어떤 흰공이 들어가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A 상자에 몇 개를 넣을 거야? 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씩 넣을까? 개수가 중요할 때 우리는 중복조합이었어요. 즉 부정방정식 해외 개수를 구하는. 자, 무슨 얘기냐? 흰공 4개 가지고 해보자고요. 흰공 4개 가지고 저는 뭐야? 상자 A, B, C에 넣을게요. A 상자에 A개 넣을게요. B 상자에 B개 넣을게요. C 상자에 C개 넣어서 4개 넣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서 요 A, B, C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알잖아. 3H4라고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검은 공. 자, 검은 공도 넣어야 돼. 검은 공 6개를 A, B 상자에 넣는 거야. A 상자에 X개라고 넣을게요. X개 넣을게. B 상자에 Y개 넣을게. C 상자에 Z개 넣을게. 그래서 합쳐서 6개 넣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X, Y, Z의 개수 구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이거 봐봐.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은 넣어. 라는 말이 없었다면 완전 센 기초 문제. 그래서 그냥 흰공 넣어라. 그러면 3H4 곱하기 검은 공 넣어라. 그러면 3H6 끝. 이렇게 곱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 둘이 결합이 되어 있다. 왜? 이것 때문에.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해 라는 제한 조건이 걸리는 순간 흰 공을 먼저 넣어주고 검은 공을 넣는다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자, 문제는 A 상자에 여기서 요 스몰 a를 봐보세요. 자, A 상자에 예를 들어서 뭐 2개, 뭐 3개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충분히 많이 넣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X라는 거는 0 이상이 되겠죠. 꼭 넣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1, 이렇게 쉰다고 생각해봐. A가 1이야. A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A 상자에 1개 넣은 거야, 흰 공을. 아, 그럼 뭐야? 검은색 넣을 때는 2개 이상이니까 하나는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되니까 이 X는 꼭 1 이상이어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하나 이상은 꼭 넣어줘.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아, 여기서 0 안 넣었어. A가 0이야. 그래서 A 상자에 안 넣었어. 그럼 검공 2개 이상 넣고 시작하니까 X는 2 이상 이렇게 될 거란 거야. 즉, 여기에 나온 A, B, C 순서상에 의해서 요 X, Y, Z가 정확하게 영향을 받아요. 자, 영향을 받는 경우는 요 앞에 있는 순서상은 중복조합을 구하시면 안 돼요. 왜? 각각의 순서상마다 얘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순서상을 일일이 다 구하셔야 되겠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얘는 중복조합을 해결하셔도 되죠. 그 상황에 맞게 얘는 중복조합 해결. 그래서 얘는 그냥 노가다로 쓰고 얘는 중복조합 해결하고 이런 패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개나 순서상이 나오는지는 파악하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3H4는 한번 해보세요. 3H4 해봐야지 실수하지 않지. 그럼 이 계산하면 얼마다? 라고 한다면 6C4, 6C4는 6C2하고 했죠? 그래서 이게 15개. 아, 순서상이 몇 개 나온다?
15개 나오는 거다. 그럼 15개 수소상을 다 써야 되냐? 너무 귀찮잖아. 그쵸? 그래서 그걸 좀 분류해 놓으시면 좋은데, 자, 분류는 그냥 수소상 굵직굵직하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쌤은요, 이렇게 써볼게요. 자, 어차피 세 상자에 넣는 건데, 어차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겠죠. 저는 구별을 못 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냥 15개 다 노가다로 쓰세요. 그런 다음에 15가지 케이스를 다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면 되죠. 뭐. 그쵸? 근데 자, 한 상자에 넣는 경우, 누구를? 흰공을 한 상자에만 넣는 경우가 있겠고요. 혹은 뭐? 두 상자에 넣는 경우도 있겠죠. 흰공을 두 상자에 나눠 넣는 경우. 자, 혹은 흰공을 몇 개? 세 상자에 나눠 넣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 15개 수소상을 굵직굵직하게 좀 나눠 보려고요. 자, 그럼 한 상자에 나눠 넣습니다. 라는 거 뭐야? A에 다 넣든 B에 다 넣든 C에 다 넣든 몇 가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상 이 15개 중에.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4,0,0이든 0,4,0이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4,0,0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4,0,0이라면 얘는 이거의 수소상 어떻게 될까? A는 4개나 넣었으니까 X는 자연스럽게 여기다 쓸게요. 0 이상이에요. 근데 B상자는 안 넣었으니까 여기는 2개 이상은 넣어야 되겠죠. 2개 들어가야 되니까 2개 이상.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Z에도 넣어야 되겠죠. Z는 2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수소상. 자, 여기서 어떻게 되죠? 자, 문자 3개니까 3H 이렇게 들어요. 3H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6인데 2 이상 이렇게 2 더하면 4죠? 4. 여기서 4 빼는 거였어요. 여기서 4 빼면 뭐? 2 이렇게 해서 3H라고 쓰시면 되죠.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3 곱하기 3H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산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18 나올 거예요. 그래서 18개가 첫 번째 케이스다. 이렇게. 자, 이거 이제 두 번째 해봅시다. 이쪽에다 해볼게요. 전 두 상자에 넣을 거예요. 그럼 뭐 A하고 B 상자에만 넣을 거예요. 그럼 C 상자에 안 넣겠다는 거 하나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상 중에 하나의 문자가 0이 되는 케이스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가 0인 경우, B가 0인 경우, A가 0인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걸 세 가지라고 3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혹은 A, B, C 세 상자 중에 두 상자 고르는 경우 이렇게 3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됐죠? 뭐 어떻게든 좋습니다. 세 가지라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C가 0인 거 하나 볼게요. 여기서. C가 0인 거다. 그러면 A, B의 합이 4고 이 세 가지 중에서 A, B, C 상자 중에 C 상자에 안 넣는 경우. 그럼 A, B 상자에 넣어야 되겠죠. 그럼 이 수소상을 한번 나열해 볼까? 저 15개 중에 누군가? 자, 그럼 1,3 거의 C0이니까 여기가 있을까요? 1,3,0 혹은 누구? 2,2,0 그 다음에 3,1,0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15개 중에 여기서 30, 요 상황에서 세 개. 자, 해보자. 해볼게요. 자, 얘부터 해봅시다. 자, A 상자에 한 개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는 뭐야? 검은공 넣을 때 여기서는 하나는 최소한 넣어줘야죠. 3개니까 이제 충분히 들어갔어요. B 상자는. 자, C 상자 0개니까 2개 이상은 넣어줘야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3H. 자, 6에서요. 얘 둘이 더하면 3이네요. 6에서 3 빼니까 3H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도 어떻게 했어요? 상황이 똑같죠? 숫자만 바뀐 거니까 얘부터 쓸게요. 얘도 3H3일 거고. 또는 이 상황 볼까요? 자, 이 상황 보세요. 그러면 X. X는 0 이상. Y는 0 이상. Z는 안 들어갔으니까 Z. 저 C 상자 안 들어갔어요. 그럼 2 이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H. 3H 6에서 2 빼니까 4. 3H 4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네요. 이거 계산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해보시면 105 나옵니다. 105. 체크하시고요. 105. 자, 마지막. 자, 세 상자에 나눠 놓을 거예요. 라든가. 세 상자. 숫자 다 0이 아니고 어떻게든 넣는다. 그럼 수소상 생각해 볼까? 자, 2,1,1. 두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한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한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경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세 가지 경우. 그 세 가지 경우 다 똑같겠죠. 그래서 하나만 봅시다. 이 경우라면 이제 검은색 공을 어떻게 넣어야 되니? 그러면 A 상자에 한 개 들어갔으니까 하나는 꼭 넣어줘. B 상자에 한 개 들어갔으니까 하나는 추가적으로 넣어줘. 자, 두 개니까 0 이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H 6에서 2 빼면 되네요. 3H 4 이렇게 되네. 3H 4 끝났다.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4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해볼까요? 18개 또 어디서 105 그 다음에 45 요 세 숫자를 더해 주시면 168
정답은 168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에서 가장 사실 출제율이 높은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자, 중복조합에서는 늘 이렇게 응용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공, 같은 검공 이렇게 서로 영향 미치게끔 넣는 거. 자, 이것도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이해갔나요? 그래서 중복조합 요 부등식, 자, 요 방정식 해의 개수 구하는 것 중에 부등식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기억나십니까? 부등식은 어떻게 수선상 구했었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웃하지 않는 조합이라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뽑는데 얘네가 이렇게 서로 이웃하지 않고 얘하고 얘 사이에는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돼. 얘하고 얘 사이에는 적어도 4개는 있어야 돼. 그렇게 얘네를 뽑아. 이런 제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뽑는 건 다 중복조합 문제였었어요. 이런 굵직굵직한 응용 유형들 있죠. 그거 쫙 모아가지고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복조합은 꼭 29번이 아니더라도 잘 나오고 한 문제 그냥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0번 문항입니다. 자, 예전처럼 킬러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 문제 또한 킬러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냥 준킬러 수준의 사실상 28번, 29번 이런 문제와 크게 난이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28번 좀 쉬워져. 28번 좀 쉽다. 그죠? 29번 아니면 뭐 21번, 뭐 20번 이런 문제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막 30번 스럽게 너무 옛날처럼 어렵다 이런 건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작년 수능부터는 꾸준히 그냥 중킬러와 중간층이 탄탄해진 거지. 그러니까 최상 난이도 문제는 없고 상난이도의 문제들 위주로 좀 더 문항수가 많아진 거니까 이런 문제들 좀 탄탄하게 잘 다져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안 풀린 친구들이 있다면 뭐가 우선 안 됐을까? 그랬을 때 첫 번째 개형 파악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가나 가지고 개형을 얘기한 거야. 어떤 개형인지 3참수의 개형을 한번 유추해봐 라는 거고, 가나 가지고 이제 개형 유추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많이 막혔다면 어디냐면 요 fa-x 그 전에 우선 절대값 함수는 기억나시죠? 절대값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이 안에 다항 함수 들어갔다 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보시죠.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절대값 함수라는 건 이 안에 있는 함수, x축 아래 부분 뒤집어 올린 거죠. 이해갔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자, 미분 가능하지 거 몇 개죠? 3개입니다. 1, 2,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기본 개념 설명하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했을 때 x축 아래 부분 뒤집어 올리는 거죠. 그럼 뒤집어 올리면 여기는 뒤집어 올라가겠고 여기도 뒤집어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래요. 뾰족한 점 3개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x축하고 교점들이 뭐다? 미분하지 않은 점이다라는 거지. 미분 가능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그럼 안에 4차 함수 만들어 볼까요? 4차 함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중근. 이해하세요? 자, 중근을 가지면 그래요. 뒤집어 올려도 부드럽게, 매끄럽게 미분 가능해요. 자, 그래서 1,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안에 있는 4차함수 어떻게 돼? 이렇게 접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x축 아래 뒤집어 올린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1과 2에서 뭐야? 그렇지. 1과 2에서 우리는 미분 가능하구나. 이렇게. 뭐 3중근이어도 됩니까? 돼요. 여러분 3중근이어도 되는 거 아시죠? 무슨 얘기냐? 라고 했을 때 뭐 4차함수 나왔다 쳐. 여기는 세제곱이야. 3중근. 그래서 x-2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서 미분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2에서. 여기 2에서. 1은요. 중근이잖아요. 중근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원래 안에 있는 함수 보시면 1에서 3중근이죠. 2를 지나네요. 그래서 4차함수 개형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에서 우리는 4차함수 이렇게 지나겠죠? 오케이. 스치듯이 지나서 2까지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에서요. 뭐냐면 접하고 올라가는 건 중근이고요. 3중근은 이렇게 접한 다음에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2에서 이렇게요. 그럼 뒤집어 올려면 이 뒤집어 올린 거 상상하셨죠? 뒤집어 올리면 1에서는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자, 2에서는 꺾이는 거죠. 그래서 2에서만. 그러니까 뭐다?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다항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결론. 요 안에 있는 함수에 이런 인수들이 다 뭐여야 된다? 중근 혹은 3중근 이런 식으로 중복된 근이어야 된다. 4중근이어야 되고 근데 뭐 차수가 뭐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중근이어야 된다. 이렇게 혼자 있는 1차식의 인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또 하나의 개념이고요. 절대값 함수 기본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문제 못 풀었다면 개형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개형 파악 안 된 친구는 3차 함수, 4차 함수의 개형 파악하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모른다 그러면 그 개념 지금 간단히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또 하나는 뭐냐? 세 번째 포인트는 fa-x라는 걸 아셔야 돼. 자, 우리가 뭐죠? 라고 했을 때 a-x, 즉 x자리에 숫자 빼기 x 대입한 걸 뭐라고 해? 선대칭. 고1 때 배웠어, 고1 때. 고1 때 선대칭으로 배웠던 거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x는 뭐 3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이거 고1 때 다 배운 거예요. 자, 어떤 선인지 알죠? x는 3이라는 선에 대해서 어떤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선대칭하세요. 그럼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함수는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거죠. 자, 식으로 어떻게 쓴다? x자리에 그래. 요 가운데 기준선에 2배 함수에서 x배. x자리 6-x 대입한다. 이게 선대칭 공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x라는 이 함수식을 보고도 원래 fx식인데 x자리에 6-x 넣었다는 건 뭐야? 2배에서 x 빼기 뭐라고? 이거 2배에서 x 빼기니까 가운데 x는 3이라는 선에 대칭한 함수구나 라고 식을 읽을 줄 알아요. 독해가 안 되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fa-x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야 돼? 요거는요 fx라는 함수를요 어디에? 자, x는 2배에서 x 빼기니까 2분의 a라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한 함수입니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요 fx를 그대로 요 세로선에 대해서 대칭한 거니까 얘가 그대로 대칭해서 그대로 모양 안 바뀌고 그냥 이렇게 뭐 이게 반전만 일어나겠죠. 뭐 반전만 일어나가지고 갖다 붙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위치만 바뀔 뿐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겠다. 식적으로 뭐 이렇게 그림 자체가 꼴이 거의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배경 지식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 개형, 절대값의 함수의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 또 하나 선대칭, 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늘 우리가 깊게 공부했던 개념화되어 있는 거 그냥 세 개를 그냥 합치는 문제니까 그냥 막 그렇게 막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 괜찮아요. 막판에 또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몰랐던 친구도 있으면 오늘 정리하고 또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쑥쑥쑥 뭐야 금방 풀렸네 이런 느낌의 문제였을 것이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개형파부터 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자, 보세요. 자, 2라고 3 넣었더니 0 된다는 얘기는 그치, X축 두 군데에서 만난다는 걸 얘기해 줬는데 두 군데에서 만나는 개형이 뭐가 있을까를 보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개형. 자, X축에서 세 점에서 만나는 함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1 하고요, 3 하고요, 또 하나 더 있다면 그 하나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게 가장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1과 3과 알파.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된 첫 번째 그림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알파의 위치가 만약 세 근이 존재한다면, 교점이 세 개가 존재한다면 X축과 알파가 꼭 여기 3보다 크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1과 3 사이일 수도 있죠. 1과 알파와 3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물론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도 하면 되는데 우선 양수인데 하고 나서 나중에 안 된다면 음수인 거 하시면 돼요. 실전에서 처음부터 음수 설정할 필요 없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조건 자체가 영향을 받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양수 쪽만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알파가 제일 작은 수일 수도 있잖아요. 2하고 3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개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개형이. 그래서 우선 세 개를 만난다면 이런 개형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써볼게요. 네 번째. 만약에 두 근이라면 1과 3이 중근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1과 3만 만나는 거라면 얘는 확정이니까 그럼 1이 중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1에서 접하고 3을 지나는 이런 개형이거나 다섯 번째. 자, 1하고 3인데 3이 중근일 수 있죠. 그래서 1에서는 이렇게 지나고 3에서 접하는 이런 개형이거나 누가? fx가 얘를 다 fx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섯 개 중에 누굴까라는 걸 파악하는 거죠. 첫 번째 개형 파악하기. fx가 이거 중에 뭘까? 라는 걸 파악하는 건데 그걸 걸을 수 있게 준 게 나예요, 나. 자, 1 이상인 구간, 이거 등호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1을 포함해서 1 오른쪽,
봤을 때, 자,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 그 x 값이 원소가 하나다. 아, 하나다. 미분에서 0 되는 게 하나다. 그럼 볼게요. 자, 선생님, 미분에서 0 되는 거, 이게 빨간색 해볼게. 자, 2를 포함해서, 2를 오른쪽에서 하나, 둘, 이거 두 개네. 탈락입니다. 자, 1 오른쪽에서요. 하나, 둘, 탈락. 하나여야 되는데, 탈락. 자, 1 오른쪽에서 하나. 오, 되네. 이건 통과. 자, 1 오른쪽에서 하나. 아니, 1도 포함하고 있어, 얘. 1 이상을 했으니까 1도 포함. 그럼 몇 개? 2개. 아, 미분에서 0 되는데 2개네. 너 탈락. 자, 얘 보세요. 1 오른쪽에서 하나, 너 2개. 탈락. 다 탈락. 뭐? 3번이 유일하구나. 그래서 알파라는 하나의 세 근이 있는 거고요. 알파가 제일 작은 근이구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요 그래프만 살리셔야 돼요. 나머지 다 지울게요. 여기까지가 개형파까지. 가나는 개형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구나. 됐네. 그래서 요 가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쓸게요. 자, 얘가 뭐냐? 알파라는 거 얼마인지 모르시면 알파 있고 1이라는 게 있고 3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함수가 되겠다. 이게 fx구나. 그래서 식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알파는 1보다 작은 거 확정이고요. 그래서 x-알파. 최고차항계수 모르죠. 그래서 k라고 놓을게요, 그냥. x-알파. 물론 k는 나중에 함수값들의 나눗셈이니까 k는 다 약분돼서 사라질 거야. 그쵸? 어느 정도 예측은 됩니다. 자, 그러나 그래서 k를 안 썼어도 답이에요. 답 나오지. 하지만 그냥 쓸게요. 정석적으로. 그래서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1단계는 잘 하신 거야. 자, 1단계 잘 하셨어요. 개형 파악했고 알파는 1보다 작고요. 자, 이제 뭐냐? 이거야, 이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를 해결해야 돼. 얘 세 개의 함수값을 해결해야 되니까 여기서 k는 굳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알파가 뭔지 a가 뭔지 정도는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봐봐요. 자, gx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절대값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간하려면 요 안에 고백꼴로 되어 있는 요 함수지. 얘들 봐봐. fx가 지금 몇 차? 3차. 그러면 선대칭 했다고 해서 뭐 차수가 바뀌겠어? 3차. 그쵸? 3차 곱하기 6차야, 6차. 안에 6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건데 그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얘네들의 인수들 하나하나 곱해져 있는 식 하나하나 인수들이 다 뭐여야 된다고? 그렇지. 제곱 아니면 세제곱 이런 식으로 중근들이 존재해야 된다. 중근, 3중근, 뭐 4중근, 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1차식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fx식은 이렇게 3개의 식으로 인수분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fa-x를 식으로 만든 친구들이 있을 거야. 뭐 그렇게 봐도 되긴 해요. 근데 식이 복잡해. 여기 x자리에 뭐 넣으면 되지. a-x라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을 구해볼래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복잡할 것이다. 식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식 잠깐 보긴 할까?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세 개니까 마이너스 빼내면 마이너스 k 하나 뽑을 수 있고 자 얘는 지금 부호 바꿔야지 마이너스 빼냈으니까 그래서 x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요 자 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요 자 x 더하기 3 마이너스 a 부호 다 바꾼 거야 그럼 x가 나오는 게 여기서 3개 나오죠? 이 3개가 여기 나온 것들하고 뭐 해야 돼? 겹쳐가지고 중근을 만드는 경우를 또 생각해도 되지만 머리 아파 그림으로 보면 끝나는 문제야. 무슨 얘기냐? 자, 봐봐요. 실제로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 무슨 얘기냐? 자, 알파하고요, 2라고요, 3이라는 녀석이 있는 이렇게 된 fx라는 함수인데 그냥 아무거나 fx에 있는데 2분의 a가 어디쯤 있을까? 어차피 2분의 a의 대칭인 함수라며. 그렇죠? 그럼 저 그냥 아무 데나 해도 됩니다. 만약 여기 x는 2분의 a라고 한번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면 얘가 이게 이렇게 대칭에 넘어가잖아. 마치 이렇게 접은 거죠. 데칼코마니처럼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 3이라는 숫자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이쪽. 딱 이렇게 넘어갈 거야. 얘가 이렇게 넘어갈 거야. 이 숫자가 뭔지도 알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게 넘어간다고. 1이라는 것도 여기 넘어간다고. 그럼 알파라는 것도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넘어가.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자, 얘 대칭시켜보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야. 얘가 지금 f 이 a-x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시죠? 여기 그림에서.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곱해놨어. 이렇게 해서 얘. 그럼 1차식이 도대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 안에 곱해져 있는데 그게
섞여야 돼. 섞여서 중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 있는 세 포인트하고 여기 있는 세 포인트하고 어떻게든 겹쳐야 됩니다. 여러분, 겹쳐야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는 없어야 돼. 겹쳐야 돼. 그럼 이런 데 숫자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이 숫자하고 안 겹치잖아. 그럼 이 선이 여기 있지 않고 이쪽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야 돼. 얘가 가운데 쪽으로 돌아가야 돼. 들어가. 많이 상상하세요. 겹치게 만드세요. 됐어요? 상상하셨습니까? 상상했어? 어디 써야 되니? 어디 써야 되니? 그러면 저는 그래, 여기 써야 돼. 이거밖에 없어. 여기가 x는 2분의 a여야 되니까 어디? 가운데 1이 1에서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보면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 요 선에 대해서 대칭해봐요. 그럼 요거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이거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랬을 때 완전히 겹쳐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생각나십니까? 요 알파가 누군지도 확정이죠. 왜? 알파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알파는 누구?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간 거면 여기도 이만큼 똑같이 대칭꼴로 간 얼마?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완전히 대칭꼴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자, 요 선에서 대칭한 요 함수를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요거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요 세 개가 완전히 중근 이게 두 개 곱해놓은 거니까 이해하시죠? 마일 이렇게 두 개 나오고 1 두 개 나오고 3 두 개 나와서 이렇게 딱 완전히 대칭 딱 다 중근되게끔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일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요 포인트인데 요 포인트가 대칭해서 넘어가 요건데 이게 이쪽으로 쭉 와가지고 요 세 개랑 요 세 개가 딱 완전히 겹쳐지는 순간을 얘기한 거야. 이거 쭉 끌고 들어서 완전히 탁 포개어지는 딱 그 순간. 그 순간이 중근이 되는 순간이겠다. 자, 이렇게 충분히 식 말고 그림으로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선대칭 개념을 안다면 됐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얘가 알파였죠, 알파. 그래서 얼마인 거?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됐어요. 또 하나 요 2분의 a가 가운데 1인 거. 그래서 2분의 a라는 가운데 선대칭이 누구? 1인 거. 그래서 a가 얼마인 거? 2인 거까지 확인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fx라는 식을 한번 지금 정리해보면 여기 함수값 때문에 자, 요거죠. k에 x-알파인데 알파가 마일이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거 하나, x-1 하나, x-3 하나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럼 gx라는 것도 필요해요. 여기 분자 때문에 gx는 절대값 안에 자, 요 두식 곱하는 거 k 곱해서 k 제곱에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쵸? 자, 식으로 쓰자면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의 제곱. 자, x-1도 두 개 나오죠? x-3도 두 개 나오는 이런 식의 제곱 형태가 나오는 게 g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나눴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들어갈게요. 자, 마무리 이거 하자, 이거 해보자. 함수값만 넣으면 되죠? 자, f0 곱하기 f4의 a가 얼마야? 2니까 f8입니다. f0, f8의 곱분의 자, 그 다음에 G8 이렇게 되겠죠? 됐네, 여기다가. 자, 이제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다 0 넣어보세요. 그러면 3K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곱하기. 자, 여기다 8 넣으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F8인데, 실제로 왜 넣어보시면, 뭐, 그냥 바로 약분해 8 구해도 되고, F8인데, 여기도 봐봐. G8이라는 게 여기 뭐야? G8 여기다 넣어도 돼. F8. 자, 절대값, 이런 다음에 F8. 곱하기 여기다 숫자를 넣어보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다 직접 넣어보셔도 되고요. 여기다 직접 넣어보셔도 돼요. 근데 식자체를 보면 좀 간단해요. F8이고요. A-X인데 A가 2점. F2-X죠? 2-X에 8 넣으면 돼. 그럼 F-6이거든 이렇게. 요거거든. 요거야 요거. 됐나요? 근데 무슨 얘기냐? 그럼 F8이라는 게 여기 봐봐. 원래 함수 이게 Fx잖아. 근데 8 넣으면 양수죠. 그쵸? 양수. 그래서 이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F8이 밖으로 나오면 얘랑 얘랑 약분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3K에다가 얘는 굳이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 계산해도 되고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것만 계산해도 된다는 거죠. F-6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6 넣어보세요. 여기죠 여기. 죄송해요. F-6 여기다 마이너스 6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 나오냐? 라고 했을 때 315K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될 거예요. F-6 넣으면 음수
마이너스 315K가 나올 거야, 이게. 여기다 넣으면. 그러니까 이 식은 사실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필요 없죠, 사실은. G8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가 있는데 절대값이어서 마이너스 없앤 거예요. 그래서 KK 약분하고 3분의 315니까 계산 또 안 될까 봐 그냥 제가 해드린 건데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식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105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돼요. 그래서 정답은 105 이렇게 해서 계산까지 마무리까지 해드렸어요. 됐죠? 근데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처음에 개형 파악했는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절대값의 미분가능성, 절대값의 미분가능성 개념을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런 다음에 뭐다? 오케이. 자, 선대칭 이용해서, 제일 중요한 건 선대칭 이용해서 쭉 끌어당겨가지고 완전히 딱 이렇게 중근 나오게끔 만드는 형태를 그래프로 보시면 바로 A값 알파 다 나오는 형태의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이 머릿속에 잘 정리만 돼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당황스럽거나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워낙 셋 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파트별로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해서 모든 문항들 풀이해 봤고요. 자, 어떤 게 이제 나올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가이드를 드렸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역시나 항상 남은 기간 뭐가 중요하다? 기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가지고요. 차근차근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죄송해요. 수고했어. 이걸 하고 싶었는데.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자,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얼마 안 남았죠? 2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남은 기간 좀 열심히 하세요. 쌤들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수고했습니다.